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취업을 위해 자신을 가짜로 포장하는 것과 있는 그대로 어필하는 것 중 장기적으로 어떤 태도가 더 유리할까요? 서류를 합격하는 데는 조금 포장이 필요해요. 확실하고요, 이거는. 근데 면접은 좀 달라요, 사람마다. 서류를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이 꽤 들어오거든요. 공모전을 했는데 수상은 못했어요. 혹은 전 연구를 했는데 성과는 났는데 논문을 내지 못했습니다. 혹은 뭐 특허가 지금 특허청에 등록은 안 되고 출원만 한 상태예요. 약간 이런 거. 그럼 성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조금 MSG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더해서 뭐 어떤 저널에 논문을 투고할 예정이다 라던가 또 뭐 어떤 식으로 특허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뭐 할 수는 없는 거고 내 경험과 연계해서 좀 강화 버전으로 좀 경험을 어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MSG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협업을 했어요. 어떤 뭐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좀 사이드에 빠져서 뭐 자료 정리만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어떤 친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뭐 레시피 같은 거 조정을 하고 뭐 실험도 계획하고 해서 그게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금상을 뭐 탔다 쳐볼게요. 이렇게도 해요. 저는 가끔. 내가 정말 소재가 없어요. 협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돼서, 왜냐면 내가 주위에서 옆에서 봤기 때문에 다 알죠. 질문이 들어오면 말할 수 있죠. 그럴 때 이 친구가 돼서 같이 했다 혹은 뭐 주도했다,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했다, 이렇게 자소서를 쓰는 편이에요. 이건 왜 괜찮냐면 일단 내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요. 추가로 면접에서 이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진짜 한 거 맞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거. 이런 거는 아까 나왔던 질문 같이 전략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저 자료 정리만 했어요는 사실상 아무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어필이 필요할 때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굉장히 어려운 걸 했어요. 이걸 조금 더 과장하겠답시고 좀 더 뭔가 과장했어요. 이거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직무에 연관된 어떤 거라면 훨씬 잘 알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 너 이것도 했어? 그럼 이거 알겠네?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 못하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반도체 업계에 지원을 하는데 반도체 경험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과장을 하면 안 돼요. 잘 모르는 걸 어필하면 안 되고. 왜냐면 거기서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에선 딱 본인이 아는 맞아요. 데까지만 얘기하는 게 여기선 MSG를 치면 안 되고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가 MSG인 거예요. 내가 답변을 못하는 거를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해봤는데 이거를 뭔가 수월하게 30초 이상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IT 제조업에서 가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융합 기술이나 직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조업, 특히 제조업을 많이 지원을 하시죠. 그 전화기컴이라고 하는 그 공대의 대표 학과에서는 제조업을 많이 가는데 결국은 하나죠. 뭐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워딩은 이렇습니다. 데이터 분석 역량. 그건 대부분 기업들이 잡 디스크립션에도 기재를 해두고 또 뭐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 맹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추겠다고 해서 하시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1번 ADSP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저번에 나왔어요. 하지만 이 자격증은 전혀 그걸 대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 드릴게요. 전혀 못해요. 그냥 토익 700 느낌이에요. 700도 아니에요. 토익 500 느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다고 하시면서 어떤 교육을 들으세요. 온라인 교육이겠죠, 당연히. 한 8시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 있습니다 라고 어필하십니다. 대부분 그러세요. 대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차별화된 스펙이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이라 함은 뭐 실무를 하면서 뭐 엑셀의 로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거 뭐 이 정도도 아주 좋은 데이터 분석이고 내가 원하는 직무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혼자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온라인에서 뭔가 교육을 들어서 이거를 뭐 수료증을 받아야만 데이터 분석 역량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능동적으로 뭔가를 내가 했을 때 더 말하기가 쉽지 뭔가 하라는 걸 그대로 했을 때 그럼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했을 때 그거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너무 답이 쉽게 나오는데 그냥 돈 내고 하라는 거 교육 듣고 인강 듣고 하는 건 데이터 분석 역량이 아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역량이 중요한 건 맞다. 길을 잘 찾아가야겠어요. 사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니고 주위에서 예를 들어 준하님이 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거 했대요.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그 친구 따는 거예요. 예를 들어 ADSP를 따느라 여름방학에 그거를 3주를 하래 있다. 그럼 이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자격증들은 진짜 짜투리 시간에 따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더 중요한 걸 하는 거죠, 그 시간에. 확실히 이 취업도 전략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략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게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최종적으로 희망 직무가 명확하지 않은 공대생이라면 가장 먼저 쌓아야 할 공통적인 기본 역량이 무엇일까요? 희망 직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건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생활과 학업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두 가지고 또 나뉘는데 자, 학벌이 좋아요. 학점은 잘 쌓았어요. 그러면 오히려 수월해요. 일단 대기업 서류는 쉽게 붙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면접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면접을 넘어가기 위한 어떠한 그 과정의 중간 것들, 남들이 노력할 때 내가 안 했던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졸업을 예를 들어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졸업을 한 시점에서는 학교 내에서 뭔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구글 스칼라나 뭐 논문 이런 저널 그런 플랫폼들, 사이트들 있죠. 거기 들어가서 그 회사, 타겟 회사에서 출판한 특허나 뭐 논문 같은 거를 정리해서 공부를 해놓는다던가 이 정도만 해도 면접에 넘어갔을 때 내가 공부한 거니까 나만의 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단 학벌 학점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벌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뭔가를 쌓는다라는 관점. 대부분 분들은 학벌 안 좋고 학점이 안 좋아도 일단은 대기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솔직히 있는데 그럼 그분들도 뭘 하시냐면 똑같은 걸 하세요. 남들이 하는 거.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을 듣고 ADSP 자격증을 따고 항상 교육을 많이 들으세요. 뭔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들어서 하나씩 애드온 하는 거는 괜찮아요. 1티어 스펙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만 듣는 거는 그냥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우회 전략을 쓰는 겁니다. 남들이 열심히 노력할 동안 내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뭐 1티어 스펙을 쌓기 위해 중견, 중소기업에 가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나의 경험들, 내가 자소서 소재로 쓸 수 있을 만한 에피소드들을 갖추는 거. 이게 사실 급선무예요. 이것 외에는 죄송하지만 돌파 방법이 없어요. 되게 냉정하지만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추진기간 6개월, 1년, 2년으로 늘리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표님과 많은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나온 질문들이 취준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까요? 네. 질문이 제가 볼 때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서 실제 컨설팅 중에도 얘기하는 내용도 많아요.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게 불편하면 되게 못 가요. 그럼요. 피드백을 수용하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취준생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제 곧 지금 시점이 이제 10월 둘째 주인데 이제 현대자동차 마감이 되고 곧 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 발표가 날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이닉스가 채용을 많이 늘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다음 스텝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년 상반기는 그래도 지금 같은 산업 기조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자동차 산업군 빼고는 좋아질 것 같단 말이죠. 삼성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좀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빨리 포기하고 그럼 지금 약 6개월가량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안에 내가 뭘 할 거냐 1티어 스펙을 쌓을 거냐 교육만 들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가 달라질 겁니다. 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택과 경험 충분히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궁금한 점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